당신 같은 분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제가 온 곳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어르신,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 여기 교직원 회의실이니까 외부인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식은땀이 어깨 너머로 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회사액으로 바렌 재킷을 입은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허리를 숙여 다시 한번 물었다. 아, 오늘부터 학교 측 차량을 운전하게 된 김동수라고 합니. 대전에서, 아니, 여기 대덕초등학교에서 임시로 채용됐다고 들었는데요. 그의 뒤에 서 있던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얼굴을 빼꼼히 내밀었다. 할아버지, 우리 맞게 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화난 것 같죠? 그러자 한쪽에 서 있던 젊은 남자 교사가 아이를 힐끔 보고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맞게 온 건지 안 맞게 온 건지 선생님들 보기에 확실히 좀 의아한 모습이긴 하네요. 보통은 단정한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오시는데요. 선생님, 그런 말씀은 좀. 옆에서 다른 교사가 기침을 하며 말렸다 하지만 첫 번째로 말을 걸었던 약간 위세가 있어 보이는 중년 여성 교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우리 학교는요, 안전이 매우 중요한 곳이니 오늘도 교장 선생님 주재 아래 대형 행사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뵙는 분이 낡은 차림새로 쓱 들어와서 운전기사라고 하시니 저희도 조금은 당황스럽네요. 김동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허리 숙인 채로 가만히 쉬 있었다. 교사들의 시선 속엔 불신이 가득했다. 아이가 그의 셔츠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무서워 보여요. 무섭긴. 할아버지 괜찮단다. 잠깐만 기다리렴.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교사가 서류를 들고 허둥지둥 달려왔다. 허리가 반쯤 굽은 노인을 바라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아, 혹시 오늘부터 스쿨버스 임시 기사님으로 온다는 분이 이분인가요? 그 중년 여성 교사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다. 네, 그렇다는데 말이죠. 저기 아이도 데리고 오신 것 같고 이 학교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분 같은데 참 골치 아프네요. 김동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이 아이는 제 손자임니 초등학교 방학 기간이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요. 제가 잠시나마 돌봐야 해서 함께 온 것입니. 혹시 폐가 된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년 여성 교사가 가차없이 잘랐다. 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합니. 일단 제발 회의실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주세. 저희는 결제 서류도 처리해야 하고 교장 선생님도 곧 오실 거예요. 옆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조용히 수군대기 시작했다. 뭐야, 저런 노인이 무슨 운전을 한다고. 학교 측에서 제대로 확인 안 했나 보네. 어르신이셔도 멀쩡히 운전은 하실 수 있겠지. 그래도 안전 운행이 걱정되긴 해. 학생들 데리고 나갈 일이 있을 텐데 좀 불안하다. 아이의 눈동자가 걱정으로 흔들렸다. 김동수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그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마치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듯 묵묵히 견디고 있었다. 손님도 아닌데 더구나 저런 옷차림, 솔직히 학교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네요. 중년 여성 교사의 비아냥에 가까운 말에 김동수는 조용히 답했다. 제가 옷을 깔끔하게 입지 못해 죄송합니. 이미 오래된 옷이라. 그렇지만 깨끗이 세탁하고 다림질은 했습. 그리고 운전에 대한 안전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말만 하면 뭐 해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현장 체험 학습도 있고 대형 버스를 운전해야 할 텐데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한 젊은 남자 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중재했다. 김동수 어르신 죄송합니. 사실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된 건지 확인해야 해서요. 일단은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시죠. 그들은 학교 구내식당 옆 작은 응접실로 이동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응접실 안에 있던 몇몇 교사들도 의아한 시선으로 김동수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갸웃하며 묻는다. 이분이 이번에 임시기사로 뽑혔다고요? 네. 그런데 서류를 보니 예전에 긴급 재난 관련 일을 하셨다고 적혀 있던데 잘못된 건 아닌가 궁금해서요. 재난 관련 일? 그런 분이 학교 버스 운전을 왜?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교사들의 대화가 점점 커졌다. 그 사이
손자와 함께 서 있는 김동수는 작은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다. 마습 옛날에 재난 대응팀에서 일했었고 은퇴하고 나서는 쭉 쉬다가 이번에 학교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습.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안전뿐이라. 글쎄요, 재난 대응이면 큰 무대에서 일하셨을 텐데 왜 갑자기 여기 학교에? 그건 제 사정이 조금 있어서 그렇습. 아이를 돌보며 잠시 일을 해야 해서요. 순간 손자가 작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집에 가요. 여기 선생님들 너무 무섭고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것 같아. 김동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타이르듯 대답했다. 아니 괜찮단다. 사람들은 다들 첫인상만 보고 오해할 수도 있어. 기다려보자. 곧 무슨 일이든 해결될 거야. 중년 여성 교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듯 말했다. 기다려봐야 좋을 것 같진 않은데요. 솔직히 저희가 원하는 건 젊고 건강한 운전사고 외모도 단정하며 규정을 잘 지킬 뿐이거든요. 어르신이 사고라도 내면 어쩌시려고요? 그녀의 말에 옆에 있던 교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그래도 이미 학교 측에서 임시 채용한다고 했으니 그 결정은 번복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음, 글쎄요. 혹시 교장 선생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모르고 계시면 아직 확정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반복되는 실랑이와 불신 속에서 시간은 흘렀다. 아이는 지쳐 보였고 김동수의 표정에도 미세한 피로가 엿보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어 차분하게 말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 서류상으로는 이미 통보받았으니 오늘 오후 체험학습에 제가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맡겨만 주시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귀찮은 일 생기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중년 여성 교사는 마치 시험 문제를 내듯 쏘아붙였다. 김동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부드럽게 대답했다. 물론입니 제가 담당하는 동안에는 절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뭐. 어차피 오늘 체험학습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르신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할 테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의 교사들 사이에서 더 많은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당장 대안이 없었기에 결국 김동수가 그날의 스쿨버스를 책임지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중년 여성 교사와 그를 따라다니는 몇몇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을까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지. 혹시 누가 뭐라 해도 할아버지가 널 데리고 잘 다닐 테니 걱정 말거라.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김동수는 교직원 식당에서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세워둔 스쿨버스를 바라보았다. 낡은 주머니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는 모습이 얼핏 보였지만 그는 금방 사진을 다시 넣고 잔잔히 미소를 지었다. 아, 혹시 이분이 김동수 씨 맞죠? 뭔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던 남자 교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다른 교사들과 조금 달랐다. 뭔가 반가운 기색도 있는 듯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혹시 죄송한데 어르신 예전에 재난본부에서 일하신 김동수님 맞으신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제가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서요. 큰 태풍 때 재난총괄 기획자였다는 분 중에 김동수 씨가 있었는데 나이가 비슷하시다고 들어서 혹시나 해서요. 그의 말에 김동수는 잠시 눈길을 내렸다가 고개를 들어 작게 고백하듯 말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 잠깐 그 팀에 몸담았을 뿐이죠. 남자 교사는 깜짝 놀란 듯했다. 대단하지 않았다니요? 기사에 이름이 여러 번 나왔는데 재난 대응 관련해서는 거의 영웅 같은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과한 칭찬임니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저 버스 운전이나 할 뿐이죠. 그 교사는 믿기지 않는 듯 머리를 긁적였다. 설마 정말 그분이 맞다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임시 운전을 상황이 좀 있었음 말을 길게 하긴 어렵지만 우선 오늘 맡게 된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싶네요. 남자 교사는 휴대전화 화면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중년 여성 교사 쪽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교장실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 교사는 다급하게 김동수를 부추겼다. 저 혹시 조금만 기다려 주세. 제가 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남자 교사는 이미 한참을 통화하기 시작했고 통화 내용 중 김동수의 이름이 영어프 등장했다.
점차 그의 목소리는 흥분에 가까워졌다. 김동수는 손자와 함께 벤치에 그대로 앉아 조용히 대화를 지켜봤다. 마침내 점심시간 무렵 체험학습을 떠날 준비로 학교 앞이 분주해졌다. 저학년 아이부터 고학년 아이들까지 줄 지어 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다. 김동수는 일부 교사들의 싸늘한 시선을 감수하며 버스 운전석에 조용히 앉았다. 손자는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다. 오늘은 대흥동에 있는 문화 체험장에 가는 거라고 했으니 제가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중년 여성 교사는 안전벨트를 매는 대신 팔짱을 낀 채 운전석 뒤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자칫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알겠습 걱정 마십시오. 버스가 천천히 학교를 빠져나갔다. 안쪽 좌석에 앉은 학생들은 창밖 풍경에 들떠 있었지만 몇몇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한 듯 침묵했다. 한참을 달린 뒤 남자 교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사님, 평소에 운전하시는 건 괜찮으시죠? 연세가 있으신데 힘들진 않으세요? 운전 자체는 큰 문제 없습. 젊었을 때부터 운전을 많이 해왔어요. 중년 여성 교사가 다시 한번 비꼬듯 중얼거렸다. 재난 대응팀에 계셨다는 말은 누가 또 퍼뜨린 거야? 그런 화려한 경력은 보기만큼 그럴싸하진 않을 텐데. 하긴 그분이시라면 시도에서 상이라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 순간 이 버스에 타지 않은 차에 다른 차량에 동승한 교사가 교신을 통해 급히 소식을 전해왔다. 모두 들리시나요? 기상청에서 갑자기 속보가 떴답니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강한 폭우와 돌풍이 예상된다고 해요. 체험학습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중년 여성 교사가 마이크를 잡고 운전석 쪽을 향해 말했다. 들으셨죠? 기사님, 일단 현장 체험장까지만 가보긴 하겠지만 상황 봐서 바로 복귀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동수의 눈빛은 이미 100m 넘어 짙게 깔린 구름을 향해 가 있었다. 고개를 조금 돌리며 하늘 상태를 유심히 살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긴 하네요. 바람도 강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을 테니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죠.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죠. 김동수는 조용히 속력을 조금 줄이고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 달리는 경로를 숙지하기 시작했다. 문화 체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우산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바람이 심상찮았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강사가 말했다. 지금 기상청에서 긴급 재난 문자가 왔네요. 태풍급 돌풍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 지역 곳곳에 이미 호우경보가 내려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실내가 술렁였다. 중년 여성 교사도 난감해하며 급히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했다. 예, 우선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복귀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통화를 듣고 있던 김동수는 창밖의 상황을 다시 점검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마치 태풍 중심부처럼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쳤다. 아이들이 우왕좌왕하며 교실 한쪽에 몰려 있었다. 몇몇은 겁에 질려 울먹이기도 했다. 중년 여성 교사가 다급히 말했다. 어떡하죠? 버스로 당장 돌아가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돌아가는 길도 산길을 좀 지나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밤을 새울 순 없어요. 다들 집에 가야죠. 교사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지자 김동수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선생님들, 제가 간단히 주변 지리를 파악해 봤습.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커다란 지하 주차장이 있는 쇼핑몰이 있습. 거기라면 대형 버스도 수용 가능하고 일단 아이들을 태워서 그곳으로 이동하면 비교적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사는 망설였다. 아니, 쇼핑몰이라니요? 그쪽 방향은 돌아가는 길이랑 반대인데 맞습하지만 반대라고 해도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폭우와 돌풍 속에서 바로 복귀하려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죠? 김동수의 침착한 제안에 젊은 남자 교사가 눈빛을 번뜩였다. 그 말이 맞아요. 우선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하니까 최대한 가까운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낫죠. 버스가 노면이 미끄러져도 지하에 들어가면 바람 영향을 덜 받을 테니까요. 중년 여성 교사는 여전히 마뜩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다른 교사들도 동의하기 시작하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알겠습. 그런데 이 폭우에 운전을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쪽 길은 경사도 심하고 요즘 도로 공사가 있어서 길이 복잡할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대덕 일대 지도를 살펴봤습.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아니 그런 걸 언제 준비하셨대요? 누군가가 묻자 김동수는 차분히 대답했다. 원래 제가 하던 일이 그와 비슷한 거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이미 창밖에서 쏟아지는 비를 보고 겁먹은 표정이었다. 손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괜찮을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다들 나를 몰라봐도 난 우리가 안전해질 방법을 알고 있어. 걱정 말거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한 비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후려쳤다. 중년 여성 교사가 흠칫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좋습니다. 그럼 빨리 이동하죠. 아이들부터 버스에 태우고 우비랑 우산도 챙겨서 질서 있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버스로 뛰어들어온 아이들과 교사들은 우왕좌왕했고 창문이 마구 흔들렸다. 김동수는 비상등을 켜고 저속 기어로 서서히 출발시켰다. 물이 고인 도로 위에서 버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핸들을 돌렸다. 어르신, 큰일이네요. 앞쪽 도로가 침수된 것 같아요. 조수석 쪽에서 젊은 남자 교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럼에도 김동수는 당황하지 않고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수시로 확인했다. 차창 너머를 볼 때마다 회색 비가 수평으로 날아다니는 듯했다. 우회전 후 약 200m쯤 가면 왼쪽에 새로 만든 도로가 있을 겁니. 일단 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년 여성 교사는 좌석에 꽉 잡힌 채 고개를 들어 흔들리는 차창 밖을 보았다. 그 길도 제대로 포장 안 됐다고 들었는데, 네, 아마 공사가 덜 끝났을 거예요. 그래도 메인 도로보다는 침수 위험이 적을 겁니. 제가 충분히 천천히 지나가 볼 테니 걱정 마세요. 버스 안의 아이들은 일제히 울먹이거나 무서워하며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버스는 점차 안정적인 속도로 이동했다. 몇몇 교사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 연세에 이렇게 침착하게 운전하시다니 대단하긴 하다. 그러게요. 솔직히 처음엔 무시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능숙해 보이네요. 빗줄기가 더 세지고 가로수가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버스는 꼿꼿이 앞으로 나아갔다. 중간중간 노면이 미끄러운 곳을 만나도 김동수는 마치 길을 미리 숙지한 사람처럼 정확하게 핸들을 돌려 방향을 잡았다. 결국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들은 지하 주차장이 넓은 쇼핑몰 건물로 무사히 진입했다. 빗소리가 지하로 내려오자마자 약해지는 느낌이 들자 버스 안에선 안도의 한숨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우와, 살았다. 다들 내리세. 아이들은 교사분들이 인솔해서 안전구역으로 이동시키세요. 김동수가 문을 열자 중년 여성 교사가 재빨리 아이들을 하차시켰다. 지하 주차장에 방제 담당 직원이 달려와 상황을 물었고 교사들은 간략히 설명했다. 곧 건물 측에서 회의실을 열어주어 아이들과 교사들은 일단 안전하게 이동했다. 한참 뒤 비가 조금 잦아들어 대기가 안정되는 듯하자 그 쇼핑몰의 매니저가 교사들을 불렀다. 지하 시설이 안전하긴 하지만 밤새 머물긴 힘들 겁니. 상층부는 파이프 노후화로 누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되돌아가는 길도 걱정이고 여기서 버틸 수도 없었다. 아이들이 지쳐 잠들 지경에 이르러서야 모두가 김동수를 다시 찾았다. 버스 기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러자 김동수는 사전에 각종 기상 재난 대응 매뉴얼을 외우고 있던 사람처럼 구체적인 언급을 시작했다. 일단 비바람이 지금보다 더 세지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함니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습. 이럴 때 서둘러서 학교 방향으로 복귀해 두는 게 낫다고 봅니. 지하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요 도로 중 침수 가능성이 낮은 구간만 골라서 이동하겠습니다. 중년 여성 교사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했다. 정말 가능하세요? 지금도 상당히 위험할 텐데 이대로 밤을 샌다면 아이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혹시 비상 상황이 벌어져 정전이라도 되면 지하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교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차라리 얼른 귀가시키는 게 낫죠.
우리도 아이들 부모님께 연락해야 하고요. 결국 그들은 다시 버스에 올랐다. 아이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김동수가 이제 곧 학교에 도착할 거야. 조금만 참으렴 하고 부드럽게 말해주자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그의 손자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응시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 예전에 이렇게 비바람이 불 때도 일하셨나요? 그렇지. 이보다 더한 태풍도 몇 번 겪었단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손자의 눈이 반짝였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말하지 않아도 너만 잘 자라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이 순간 젊은 남자 교사와 마주 앉은 중년 여성 교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분, 정말로 예전에 재난 대응팀에서 일하셨던 김동수라면 내가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대전 지역 대홍수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던 주역 중 한 분이라고. 바로 그분 같아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연세가 좀 드셨지만 분명 동일인입니다. 처음에 내가 너무 함부로 말한 건 아닌지 괜히 죄송하네요. 그녀의 말에 남자 교사가 작게 웃었다. 처음엔 다들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험했다. 폭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고 길게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을 막는 곳도 있었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렸다. 그러나 김동수는 아주 침착하게 차선을 바꾸고 우회 도로를 찾아 빠져나갔다. 중년 여성 교사는 그를 본 뒤 마이크를 잡고 버스 안에 있는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들, 지금 밖이 많이 위험하지만 기사님께서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니 조금만 안심하세. 곧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무너진 펜스 잔해로 길이 막힌 구간이 나오자 김동수는 길게 버스를 안전하게 세웠다.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남자 교사를 불렀다. 선생님, 혹시 힘 좀 쓰실 수 있는 분 몇 분만 데리고 내려오셔서 잔해 좀 치우면 어떨까요? 제가 가이던스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당연히 도와야죠. 5분 남짓 교사들과 김동수가 힘을 합쳐 도로 위의 파편을 치우고 간신히 통행할 틈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차창 너머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김동수가 빗속에서 지치지 않고 테이프와 임시 안전 표지까지 설치하는 모습에 교사들은 연신 감탄했다. 허리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저렇게 꿋꿋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정말 우린 괜히 이런 분을 몰라보고. 우여곡절 끝에 버스가 다시 달리자 어느새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다. 학교가 가까워질수록 도로 상태는 한결 나아졌지만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었다. 그래도 더 이상 큰 장애물은 없었다. 결국 버스가 학교 정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안에 있던 모든 교사와 아이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와, 우리 무사히 돌아왔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은 줄지어 내렸고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간담이 서늘해진 표정으로 달려왔다. 누군가는 울먹였고 누군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까지 부랴부랴 달려나와 학생들을 확인했다. 중년 여성 교사는 김동수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죄송합니. 처음에 저희가 너무 몰라보고 무례하게 대했어요. 오늘 아이들을 모두 안전하게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교사들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네, 저희도 정말 감사드립니.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그때 한쪽에서 학부모들이 몰려들어 고맙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무사해요 하고 외쳤다. 김동수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 본업이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을 뿐이고 오늘은 운전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곧이어 교장 선생님이 달려왔다. 김동수 선생님 맞으시죠?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훌륭한 분이시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이들도 무사하고. 제가 바랄 건 그뿐이죠. 혼란이 잦아들고 아이들이 모두 귀가한 뒤 교무실에 모인 교사들은 김동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사과를 표했다. 그동안의 경멸과 불신의 말들이 부끄러운 듯 모두가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중년 여성 교사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며 말했다.
처음에 어르신께 했던 말들을 돌아보면 제가 너무 예의도 없었고 경솔했습 죄송합니 정말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수는 은은한 미소로 답했다. 저도 교사님 심정 이해합니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타나면 의심도 들고 걱정도 되실 테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앞으로도 저희 학교 행사에서 운전을 계속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계약도 정식으로 다시 맺고요. 교감 선생님의 제안에 김동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자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 나도 이제 학교에 입학해야 하니까 여기서 일하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동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능하다면 당분간은 계속 도와드리고 싶습.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모두가 반가워하며 환호했다. 남자 교사는 한 발짝 다가와 말을 건넸다. 어르신, 사실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봤는데 옛날에 재난구호 활동의 주역이셨더군요. 궁금한 게 많습. 왜 은퇴하시고 이렇게 조용히 지내셨는지. 그 말에 김동수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닫는 순간이 온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 그리고 그 순간 제게 가장 소중한 건 가족과 일상의 평화라는 걸 알게 됐죠. 전 지금이 아주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중년 여성 교사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 참,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경력을 두고 평범한 운전기사를 선택하시다니 전혀 이해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김동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저는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 그저 제 길을 선택했을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사정이 있고 저마다의 인생이 있는 법이니까요. 옆에서 대화 듣던 손자가 씩 웃으며 말했다.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교사들은 미소로 아이의 말을 방했고 김동수는 그때까지 내가 건강해야겠구나 하며 손자를 다정히 바라보았다. 며칠 후 비와 바람이 모두 잔잔해지자 학교에서는 작은 감사 모임을 열었다. 교감 선생님이 나와 스쿨버스 운전기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는데 그 이름은 바로 김동수. 그가 앞으로도 학교 안전 관련 특별 고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중년 여성 교사는 직접 무대에 올라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와 감사를 밝혔다. 처음에는 옷차림만 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제멋대로 판단한 제가 너무 창피합니.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재단하지 않겠습. 이렇게 귀한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럽게 웃었다. 저도 많이 배웠습. 교사님과 학교의 따뜻한 마음을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더 잘 살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김동수를 둘러싸고 손뼉을 치며 우리 기사님 최고라고 외쳤다. 손자는 자랑스러운 듯 할아버지 옆에 앉아 훈훈한 풍경을 만끽했다. 그 뒤로 학교 안팎으로 김동수를 향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복도나 운동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했다. 잠깐 스쳐가는 학부모들도 덕분에 안심이에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학교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면 그는 노련하게 안전 요령을 짚어주었고 교사와 학생들은 그의 경험을 귀중한 지식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오후 모두가 귀가한 뒤 교무실 한쪽에서 중년 여성 교사가 김동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안전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안전 문제에 예민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을 더 의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김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도울 수 있어서 기쁨니. 그날 태풍이 조금만 더 심했어도 큰일이 날 뻔했죠. 다행히 무사히 마무리되어 저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둘만의 대화는 한동안 진솔하게 이어졌다. 여성 교사는 자신의 가족사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근래 겪었던 스트레스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김동수는 담담히 들어주고 때로는 작은 조언을 건넸다. 안전을 지키는 건 불안에 떠는 것과 달라요. 두려움을 아예 없애려 하기보단 대비책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면 평온함을 잃지 않고도 위험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녀는 그 말이 꽤나 큰 울림으로 다가온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 후로도 김동수는 학교 버스를 모는 일 외에도 주 1회씩 안전교육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진행했다. 불편했던 관계는 오히려 더욱 따뜻하고 깊게 변해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대덕초등학교에는 전직 재난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는 소문이 퍼졌다. 손자는 봄이 되면 이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어느 날 아침 정문 앞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중년 여성 교사가 아이와 함께 등교한 김동수를 보며 살짝 웃었다. 이제 할아버지랑 같은 학교라 든든하겠네. 아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일을 하고 싶어요. 주변 아이들이 그 대화를 듣고는 신기한 듯 물었다. 너희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며? 진짜 태풍이 왔을 때 사람들을 구조하셨다던데? 아이의 볼이 불그스름해지며 대답했다. 그렇대. 근데 할아버지는 그 얘기 잘 안 해줘. 말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하대. 모여있던 아이들과 교사들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즐거운 웃음을 나눴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의 공포와 긴장감이 잊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모두가 그 경험으로부터 큰 교훈을 얻었다고 느꼈다. 다른 교사들이 교장실에서 수업 자료를 챙기고 있던 늦은 오후, 중년 여성 교사와 김동수는 또 한 번 나란히 복도 창가에 섰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말했다. 인생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위험도 있지만 그걸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결국엔 잘 넘길 수 있을 어린아이들이 그런 점을 배운다면 미래에 분명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게요. 어르신 덕분에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저도 제 선입견과 편견을 반성하게 됐고요. 편견이란 게 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 열면 언제든 누구나 고칠 수 있지요. 저도 그 사실을 배운 것 같아요.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이자 김동수는 나지막이 웃었다. 물론이죠. 이제부터는 한 식구나 다름없으니까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세요.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와 존중이 싹튼 덕분이었다. 잠시 후 젊은 남자 교사가 교무실에서 나와 외쳤다. 김동수 선생님, 부탁드릴 게 또 있어요. 안전 매뉴얼 관련해서 자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년 여성 교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세요, 벌써부터 모두가 의지하고 있죠. 하하, 조습 지금 가서 봅시다. 김동수는 웃으며 교무실로 향했다. 복도 끝에서 얼핏 돌아본 그의 눈에는 어느덧 익숙해진 학교 풍경이 포근하게 들어왔다. 중년 여성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교무실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이 모든 광경이 한때는 그를 의심하고 내쫓으려 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뒤 주말 아침 학교 정문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지역사회 안전 토크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김동수가 특별 강연을 맡는다는 안내였다. 부모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저분이 바로 우리 기사님이라며 자랑했고 부모들은 신기해하며 정말 재난 전문가셨구나 하고 감탄했다. 강연을 마친 뒤 중년 여성 교사를 비롯한 여러 교사가 무대로 찾아왔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오늘도 큰 깨달음 얻었습. 어르신이 강조하신 준비는 두려움을 이긴다는 말 정말 명심할게요. 김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만 하면 끝이 없지만 준비를 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 아이들에게도 늘 알려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손자는 으쓱해진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날 저녁 강연을 모두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깔끔하게 케이터링 서비스를 준비했다. 김동수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교감 선생님이 작은 감사의 표시이니 꼭 받아달라고 설득했다. 덕분에 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간단한 식사가 이루어졌다. 중년 여성 교사가 살포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들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어르신께 함부로 대했을 때 어르신이 참으시면서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모습에 마음 한편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까지 하니 인생 참 모를 일이네요. 김동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 모두가 제게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덕분에 안전에 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다.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상대가 처한 상황을 헤아리게 된 결과였다. 잔잔해진 밤, 청소가 끝나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둘 떠난 뒤 중년 여성 교사와 김동수가 체육관 바깥 벤치에 앉았다. 교장 선생님이 앞서 내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앞으로도 계속 운전을 해 주실 거죠? 그럴 생각입니? 혹시 아프거나 불가능하게 되면 모를까. 지금은 제 마음과 몸이 모두 이 일을 좋아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사연을 조금 더 털어놓았다. 제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실 구조가 늦어서 더 큰 부상을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전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분이 치밀고 안전불감증에 대해 과하게 화를 내는 편이에요. 부모님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많이 회복하셨지만 휠체어 생활을 하세. 그때부터 제게 안전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걸 몰라주는 사람들을 보면 울컥해서 막 공격적으로 나가고 오늘 그 이유를 오히려 어르신께서 제 가슴속에서 꺼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김동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는 건 좋은 일이죠. 다만 그게 상처와 결부되어 있다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몰아쓸 수도 있으니 잘 소통할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다. 맞아요. 배우겠습 감사합니다. 벤치 너머 운동장에는 가로등 불빛이 아늑하게 퍼져 있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며 봄바람 속 정취를 느꼈다. 이미 마음 한구석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은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작은 찬조금과 함께 김동수에게 정식 근로 계약서를 내밀었다. 교감 선생님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김동수 선생님, 이제 저희 학교에 공식으로 오래 계셔 주시면 좋겠습. 안전교육과 스쿨버스 운전을 함께 도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싶어요. 김동수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건넸다. 말씀만으로도 영광입니.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년 여성 교사가 뒤이어 서류를 전해주며 뭔가를 참지 못하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 계약서에 사인해 주시면 바로 발령 절차 밟게 습. 앞으로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친밀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과 함께 교문을 지나는 손자도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할아버지, 저 오늘도 늦게 끝나는 방과 후 수업 있대요. 끝나면 버스 태워 주실 거죠? 김동수는 애정 어린 표정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너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는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줄게. 아이와 할아버지, 그리고 교사들의 웃음소리가 교문을 넘어 퍼져나갔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일부 교사들은 입을 모았다. 정말 사람을 외모나 나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코앞에 이런 보물이 있을 줄이야.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아야겠어요. 김동수 기사님께 배운 게 많네요. 이제 대덕초등학교는 단순히 안전을 지향하는 학교를 넘어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한 번의 위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경험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는지 교사들 모두가 몸소 깨달았다. 마침내 모든 갈등이 해소된 뒤 김동수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맡은 일을 해 나갔다. 그러나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를 나이 많은 임시 운전기사로 바라보지 않았다. 모두가 존중과 감사를 담아 김동수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의 경험을 궁금해했고 배움을 구했다. 체육관에서 남은 의자를 정리하던 김동수에게 중년 여성 교사가 다가와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오늘도 감사했어요.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쭤볼게요. 언제든 물어보세. 저는 여기서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돌아섰다. 체육관 밖. 늦봄의 저녁노을 아래 교정이 금빛으로 물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 모습이 한때의 냉랭했던 시작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당신도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겉보기와 다른 숨은 재능을 지닌 분을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나이 옷차림, 직업만으로 판단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거나 그분의 헌신으로 큰 위기를 모면했던 순간 말입니. 과연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때로는 우리의 사소한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보석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 이 이야기에서 김동수 어르신이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이들의 가치를 단숨에 알기는 어렵습. 그러나 진심으로 대하고 귀 기울여 보면 놀라운 재능과 따뜻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죠.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를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상대방에게 조금 더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 분명히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지혜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1.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해 본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우리 주변에는 숨겨진 재능을 지닌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 만약 당신이 김동수 어르신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그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평소에 주변인의 가치나 역할을 제대로 인정해 주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은 한층 더 따뜻해질 것이니 우리 모두에게 숨겨진 재능과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